네, 직장인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요즘 예뻐지고 싶은 직장인들 그리고 더 잘 보이고 싶은 구직자들을 위해서 성형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안전하게 성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 성형외과의 김재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성형외과 원장 김재원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성형외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몇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주로 어떤 성형을 요즘 많이들 원하고 계십니까? 최근이 이제 뭐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네. 취업 준비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요. 예. 취업 준비생들인 경우에는 눈, 코 수술을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요. 눈과 코. 또 피부 관리도 기본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원형 탈모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뭐 모발 이식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성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남자분들도 여성분들하고 비슷하게 성형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에 비교하면은 코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이? 예,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분 탈모, 원형 탈모라든지 뭐 전두부가 탈모가 되는 그런 탈모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요. 하긴 취업을 앞두고 이 탈모 현상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 네. 아무튼 모발 이식은 뭐 해서 자신감을 찾는다면 충분히 뭐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죠. 뭐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빠지면 예.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한 이후에 뭐 대인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승진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성형을 하면 미용 자체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요즘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뭐 보톡스나 필러라든지 좀 빨리 회복이 되는 거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시술을 좀 많이들 원하시는군요. 네. 수술보다는 시술 쪽으로 많이 시술, 하십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시간이 간단하게. 없으니까. 네. 예. 우리 뭐 배 팀장님이나 차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시간이라든지 혹시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 팀장님부터 먼저. 저는 뭐 견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 얼굴이 잘 마음에 안 들어요. 코, 눈 다 좀 고치고 싶은데 완전히 가능합니까 이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병원에 오시면 키가 네, 상담 시간도 오래 걸려요. 네. 키를 더. 전 키도 이렇게 늘리는 게 예. 성형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키에 대한 아주 그 불만족도 큽니다. 아, 그런 부분들. 차현희 대표님은 아무래도 여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예. 것 같은데요. 어디를 재수술하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짓궂으세요? 네, 아직 농담이에요. 재수술의 부작용은 아직은 없어서 네. 우선은 저는 이제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복부 지방 제거 뭐 예. 이런 것 등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 분야인 것 같은데 네. 사실요, 이 성형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성형에도 좀 시기가 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여름에 하면 또 안 좋다는 그런 루머도 있던데요. 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뭐 부작용이 생기는 비율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뭐 충분한 소독하고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리 여름이 괜찮다고 그래도 여름에 안 하시고요. 꼭 겨울에 하신다고 여름에는 꼭 피하시더라고요. 고집하시는구나. 네. 요즘은 냉방이 잘 돼서 전혀 그런 거 없을 텐데, 그쵸? 그쵸. 덧날까봐 그러는 네, 거잖아요. 겨울에도 히터 틀면 따뜻해져서 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또 시기에 대한 오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형하면 사실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부작용이잖아요. 네. 부작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부작용은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성형 수술하는 병원은 2만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하시게 되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용도 이제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잘 비교를 해보시고 네. 그리고 수술 전에 꼭 상담을 꼭 오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전에 뭐 나중에 합병증이라든지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시기 전에 뭐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 상태, 지금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예. 아니면 뭐 지금 어떠세요?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혈압인 경우에는 약을 안 드시고 오면 수술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붓기도 빨리 빠지게 하려면 하면 약도 잘 드시고 네. 건강 상태도 좋아야 나중에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전문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10년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꼭 한번 설마요, 가서 상담을 네. 받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오늘 윤서희 씨 방송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따라. 예. 집중이 아주 쏙쏙 되네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부작용이 있을 땐 또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신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예. 네, 왜냐면은 저희 병원에도 다른 데서 수술하시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수술하신 분도 다른 병원에 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조심해야죠, 서로. 예. 네. 그리고 수술하신 다음에도 이제 관리.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이제 완치가 된 다음에 재수술을 또 원하시잖아요. 근데 재수술은 반드시 조직이 좀 안정화된 다음에 하셔야 부작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왜 많은 분들이 코 수술하고 나서 코가 빨개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근데 코는 워낙 피부가 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다 빨개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이런 뭐 수술했든지 안 했든지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코 수술인 경우에는 그 보형물이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피부는 얇은데 너무 높은 보형물을 쓴 경우에는 겨울에 정상적인 것보다 더 빨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무리해서 하면 피부에 안 되죠. 맞춰서 예.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에 이제 성형외과 저도 뭐 촬영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지만 촬영을 통해서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 무조건 비용만 많이 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낼 테니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조인성처럼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눈은 뭐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네. 그럼 뭐 고소영 씨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짬뽕 되면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얼굴에 맞춰서 예.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형에도 유행이 있죠, 트렌드가. 네, 유행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눈 수술이나 코 수술인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근데 테크닉적으로 뭐 방법이 좀 틀려질 수는 있기 때문에 뭐 매몰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 덜 풀리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근데 기계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뭐 고주파 리프팅이나 초음파 예. 리프팅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울트라포머, 뭐 울세라, 뭐 써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유행이 되는 것 같고요. 유행이 이제 처지는 거는 이제 효과가 없어가지고 유행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타는 거는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게 유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성형수술의 대표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들 하시는 성형수술이 이제 쌍꺼풀 수술이잖아요.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눈을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하는데 매몰법이 있고 이제 절개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촬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매몰법은 안 풀리고 매몰법은 잘 풀리고 절개법은 안 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몰법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제 찝는다 그러죠. 네. 맞아요. 찝는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찝는 게 이제 좀 어설프게 좀 찝어서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방법들, 이제 테크닉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단매들 연속 매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덜 풀리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 잘하면 안 풀려요라고. 네. 그렇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눈이 두툼하다든지 지방이 너무 많다든지 그리고 너무 눈이 처졌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꼭 절개법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절개법을 하실 때는 흉터가 남기 때문에 흉터가 남아도 이제 오랫동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괜찮은지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조건과 기준에 맞게 성형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과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형에 대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을 말씀드리면 대인관계나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성형수술에 의존을 하거나 과도한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집착을 하게 돼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요즘에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약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좀 자신만의 그런 아름다움을 가꾸시고 그리고 성형수술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건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